세 번째는요, 요거는 말은 좀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며칠 만에 암을 낳았다. 뭐 이런 경우를 뉴스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뭐.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면은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암이 낫는다라는 것도 가능한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요. 살아보려고 우리 몸 전체가 이 몸 전체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암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암 자체하고 우리가 5년, 10년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이게 암으로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년, 10년 동안은 얘가 우리 몸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뇌가 용인을 한 거거든요. 살 수 있도록요. 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얘도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암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자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 뇌가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봐준 거예요. 용인한 거예요. 아니면 속은 거예요. 우리 뇌가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이 암은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체를 그 속이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게 염증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예요. 암은 염증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 면역 세포에 대해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본체를 숨겨서 자기는 살아남아요. 이 뇌가 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이 암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얘는 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며칠 만에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감기도 안 걸리시던 분들이 암에 걸려요. 폐암에 걸려요. 말기암에 걸려요. 왜 이렇게 말기암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나 감기도 안 오고 너무 건강해서 몰랐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거든요. 면역력은 있는데 이분의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게 아니라 면역력이 고장났던 거죠. 우리 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속았던 거예요. 그럼 이 면역력을 우리가 올리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고치고 수리해서 정상화시켜주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개념들을 좀 여담으로 갖고 계시고, 똑같은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은요, 몇만 년 동안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건강 유전자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은 우리 몸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요. 이 건강 유전자에는 뭐 세균에 대항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뭐 수명을 길게 해주는 유전자, 또는 뭐 배고픔을 참게 해주는 유전자,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항암 유전자, 이런 것들도 다 건강 유전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살만하니까. 요 정도 암 상태에서는 우리 몸도 살만하니까 작동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항암 유전자, 근데 이 유전자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유전자는 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유전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생존,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요. 그 유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DNA 속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산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내 몸의 유전자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지금 못했던 거죠? 항암 유전자가 작동을 못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거는 나한테 지금 암이 찾아왔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항암 유전자가 작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항암 유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암을 이겨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네를 작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항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방법은요, 이 항암 유전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건은요, 이 우리 건강 유전자라는 거는요, 지금처럼 인류가 이렇게 편안할 때 생긴 게 아니라요, 인류가 항상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을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 유전자의 조건은요, 항상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아 죽겠구나, 아 큰일 났다, 이러다 죽겠다 하고 뇌가 느낄 때 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암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요, 내 몸에 현실적인 위협이 가해지든지 아니면은 잠재적인, 머릿속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가해졌을 때 생존에 이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잠재적인 내 항암 유전자를 일깨울 수 있을까? 내 몸에 그러면은 막 학대를 하고 이러면 내가 죽을 정도로 학대를 하고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본능적으로,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그 것이 뭐냐면은 배고픔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고픔이요, 가장 큰,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동물적인 나로서는 배고픔이라는 거는 나의 잠재적인 본능적인 그 생존, 면역계의 정상화와 그 다음에 건강 유전자를 일깨우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거의 유일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배부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만병이 깃들어요. 영양분이 넘칠 때는요. 그래서 의식적인 배고픔이 필요해요. 근데 배고픔이 참 참기 힘들죠, 사실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위험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위험조차 못 고치는데, 선생님들 가장 좋은 때가, 가장 내 몸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약간 배고프면서요, 약간 배고파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야만 해요. 약간 배고픈 대신 내 몸은 편안한 게 좋아요. 내 몸이 힘들면 안 돼요. 몸은 편안한데 배는 고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고픈 상태가 그리고 내가 배고프면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혈당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장기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게요. 이게 다 과식이라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과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혈당 말씀드렸어요. 그죠? 혈당 말씀드렸고,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부터 먼저 맞으면서 관리하시라 그래요. 혈당 관리 잘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장기를 좀 쉬게 하자. 과식하면은 소화는 우리 생존에 관련되기 때문에 열애 없이 모든 장기가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쉬지를 못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좀 내려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훨씬 더 힘들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고기를 먹어서 얻는 에너지보다 고기는 굉장히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내 몸에 흡수하는 소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기력이 훨씬 더 쭉 빠져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은 내 장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항암 유전자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뇌가 정신만 차린다면, 내 뇌가 지금 암한테 속고 있어요. 내 뇌가 정신만 차린다면, 내 항암 유전자를 작동을 시킨다면
암을 이겨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준비 운동하다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특히 이제 초보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평소 안 하던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채소하고 과일 많이 먹는 거예요. 운동 평소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생각해 보니까 뭐 쟤 때문이야, 뭐 집사람 때문이야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운동 안 해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그런데 운동 많이 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동은요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한두 달 좋아져요. 당연히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몸이 좋아지죠. 그리고 운동량이 계속 늘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운동만으로도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자꾸 들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목표를 뭐 어저께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했으면은 내일은 1시간 반 해야지 이렇게 자꾸 늘려놔서 거의 운동선수처럼, 그런 분들 100% 실패합니다. 한두 달 정도 좋아져요, 몸이. 그러다가 작은 파도를 못 넘어요. 그리고 한 번 쓰러지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있는데 뭐 더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절대로 운동은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냐면요. 운동할 때에도 아까 헐떡거리지 않고, 운동할 때 안 힘들어야 되고 운동 끝마치고 안 힘들어야 돼요. 그거를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있으면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오신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에, 대신 운동할 때도 안 힘들게 운동 마치고도 한 번 더 갔다 올 정도의 힘이 항상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배고프고 내 몸은 편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상태. 근데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지치고, 이걸 즐기시면 안 돼요. 그건 정신승리예요. 나중에 암은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 채소는 많이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식전에 드시건 식후에 드시건, 식전에 드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특히 남자분들 과일 잘 안 먹잖아요.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과일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이 과일 먹기 시작해요. 과일이 좋다 그러니까. 과일이 암 환자분들한테는 아까 1번 혈당을 높이는데 직방이에요. 얘네는 소화효소가 같이 과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혈당을 높여요.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식후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죽을 정도인데, 혈당이 막 치솟는데 식후에 과일을 먹어줘요. 그러면은 떨어지던 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감당을 못 해냅니다. 과일은요 식전에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다 합쳐서 사과 하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과일이든지. 포도로 치면 요만큼이에요. 반송이죠. 이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제가 꼭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일 조심하세요. 과일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